7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배양 특성을 이용해 목적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한 배양 방법만으로 나열되어진 것은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교재 15페이지를 보시면 초기에 미생물을 분리하는 방법과 관련되어져서 조금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배양이라든지 나머지 방법들이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다음 문제를 보면서 적어두도록 하겠는데, 그 중에서 계대 배양이라고 하는 방법은 분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들이 분리한 미생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대를 이어서 키워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계대 배양은 미생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좀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넘어갈까요? 79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 문제. 유용 미생물을 분리 검색하는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일 먼저 시료를 채취하고 그 다음 직접 배양을 하고 순수 분리를 한 다음에 성질 검정을 해야 됩니다.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여기에 직접이 아니라 직접입니다. 직접이 아니라 직접 농축해가지고 키운다라는 거죠. 직접 배양이 아니라 직접 배양입니다. 네, 초기 배지 시료에서 직접 배양을 하게 되면, 만약에 토양 시료라고 하게 되면 토양 시료에 존재하는 다양한 많은 미생물들을 분리해내는 거고, 그 다음 절차로 많은 미생물들이 섞여져 있는 곳에서 하나의 미생물만 순수 분리를 하게 되고, 그 순수 분리한 미생물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성질 검정입니다.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1번이고, 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15페이지 위쪽에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험 문제에서 직접 배양에 대한 정의가 소수의 목적 균주만 유리한 조건에서 배양하는 방법이라고 생공기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소수의 목적 균주가 직접 배양을 통해서 분리가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순수하게 한 개씩 배양을 하고, 그 순수하게 배양되어진 미생물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런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72번 문제. 추출 공정에서 용질이 추출되고 남은 액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426페이지 액체 추출, 그 옆에 부분에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426페이지 액체 추출 옆에 왼쪽 편의 공간에 체크해 두세요. 라피네이트를 일반적으로 추출되어지고 남은 액체를 라피네이트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7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73번 문제. 막의 배제 계수가 0.75이고 모액의 용질의 농도가 0.1 때
여액의 용질의 농도는 얼마인가? 73번 문항은 교재 441페이지를 보시면 44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한회여과의 배제 계수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한회여과 배제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R은 모액 용질 농도분의 모액의 용질 농도분의 모액 용질 농도 모액의 농도 빼기 여액의 용질 농도이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쓰게 되면 1 빼기 모액 분의 여액이 되어지고 문제 보시게 되면 R 값이 0.75이고 1 빼기 모액이 0.2몰이고 여액이 X이겠죠. 그 X가 얼마이면 전체 시계값이 0.75가 되느냐면 정답은 0.05몰일 때 여액의 용질의 농도가 0.05몰일 때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7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4번 문제 분배 계수 K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고 우리가 68번 문제에서도 약간 응급을 하긴 했었는데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4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이 문항은 아직까지 카페에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정답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14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산했을 때는 4번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왜 1번인지는 계산이 잘 되어지지 않는데 2014년도 필답 문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는 정답이 0.17이었던 것 같은데 전량을 1에 추출할 때하고 반으로 나누어서 2에 추출할 때 그때의 문항이 동일한 양으로 2에 추출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74번 문항은 지금 약간 문제가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풀이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0.09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풀이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75번 문항 전기용동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이고 설명으로 아닌 것은 전기용동은 465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용동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발생하는 현상은 책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옆에 적어 두도록 합시다. 마찰열, 이완효과, 지연효과는 전기용동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도 분급 현상은 전기용동을 통해서 관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농도 분급이 나타나는 것은 추출이라든지 몇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요 전기용동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의 전처리 과정에 주로 쓰이는 방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교재 4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413페이지 요거는 불용성 추출물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두 번째 줄 4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불용성 추출물 분리 두 번째 줄 첫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전처리가 필요로 하다. 전처리의 예로 열처리, pH와 이온 조절, 이온 세기 조절, 응고제와 응집제 첨가. 여기 보시게 되면 아닌 것은 뭐 열처리, 응고와 응집 존재하는데 크로마토그래피는 관련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4번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원심 분리기가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관형 원심 분리기는 421페이지를 보시면 421페이지를 제일 아래쪽에 42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관형 원심 분리기 나오죠. 관형 원심 분리기가 나오고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장점이 되어지고 4번은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적어 두시면 다음에 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77페이지에 7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78번 문제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21페이지를 죄송합니다. 아미노산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는 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아미노산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 33페이지 아미노산과 단백질 첫 번째 줄 쭉 한번 아미노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살아있는 세포 내 건조 균체량의 40에서 70%를 차지하는 가장 양이 많은 유기분자이다. 그림 밑으로 세 번째 줄 두 가지 주요 형태는 섬유상 단백질, 구상 단백질이다. 그 밑에 줄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며 기능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한다. 점 5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한 페이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첫 번째 줄 단백질에는 L아미노산만이 존재한다. D아미노산은 그 밑에 줄 미생물의 세포벽이나 항생물질에서 발견이 되어진다. 그 밑에 달라 스파이스 이온 그 밑에 아미노산의 R자 전하가 0이 되는 pH 값을 등전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밑에 줄 아미노산이 전기장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그 밑에 줄 단백질 정제 공정을 개발할 수 있다입니다. 7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아미노산은 pH가 낮을 때 양으로 화전이 되어지고 pH가 높을 때 음으로 화전이 되어지죠. 설명을 드리면 pH 커브이고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이죠. 아미노산은 중성의 pH에서 카르복실기 이온화되어져서 NH3 플러스가 되어지죠. 이온화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pH가 14까지니까 pH가 높은 등전점보다 pH가 높은 용액에 존재한다라면 pH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보다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OH 마이너스 이온이 더 많으니까 OH 마이너스 이온은 하이드록실기 이온은 여기에 와서 결합할 수 있겠죠. 이 값이 블로킹이 되어지니까 아미노산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에 반해서 pH가 낮을 때는 등전점보다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H 플러스 용액이 존재하니까 H 플러스 용액은 여기에 가서 카르복실기 이온화되어져 있는 카르복실기에 가서 결합을 하니까 플러스 전하로 화전이 되어지겠죠. 1번에 맞는 옳은 이야기이고 등전점의 아미노산은 여기서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용해도가 떨어져서 침전이 되어지는 거죠. 3번 문제 L아미노산은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죠. D아미노산이 자연계에 드물게 존재하고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문제 건조 조작에서 공기의 가열 방식이 아닌 것은 건조 역시 마찬가지로 469페이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를 보시면 건조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가 짧게 나오고 요 책에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열식, 가열식, 재순환식은 건조 공기를 가열하는 방법인데 회전식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